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역 조사 영역 결과 시민 보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민 보고의 진행을 맡은 도시미화과 성안행정팀장 조성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하는 시민 보고에는 지난 5월 14일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고드렸던 매립장 주변 지역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를 다시금 시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근본 실시한 용역은 사업자가 방치시키고 있는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또한 향후 매립장의 최종 마무리 작업과 안정화 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주변 지역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성 있는 조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용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용역 결과는 순서에 따라 용역사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비를 소개하여 드리고 개회 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장님 인사 말씀, 용역 추진 경과 보고, 용역 결과 주요 내용 보고, 지역 주민과 질의 답변, 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회에 앞서 금일 시민 보고에 참석하신 내비를 김동학 도시미화과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금일 용역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지방환경청 김동진 환경관리과장님, 김광석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해 주신 주 지오그린 21 김정우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윤홍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양순경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김권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민간협의회 위원신 박성돈 전 시의원님, 김중락 팀장님, 환경동연합 김진호 사업장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민시장 이근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외에도 여러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 못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역 조사 용역 결과 시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시장 이근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천시장 이근규입니다. 우선 연말에 매우 바쁘신 날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오후에 한참 봉사간의 일이 바쁘신데 이렇게 지역의 최대 숙제 현안의 하나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조사 용역 시민 보고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롱창 도의원님과 또 양순경 부의장님과 김건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 시의 대표자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해당 용동 지역의 노인의 분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정말 오늘 많은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가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원주지방 환경청의 김동진 과장님과 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왕암동 폐기물 이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는 오늘 자세히 보고가 되고 또 궁금한 점은 질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확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과정에서 꽤 오랫동안 제가 연조만 따져봐도 약 한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에 또는 시민들 사이에 걱정이 많았고 논란이 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시의회의 현직 부의장이 구속되고 또 실형을 받아서 상당 기간 복역을 하고 오래 출소하는 정도의 아픔도 있었던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현행 법상의 문제, 또 정치권의 책임에 대한 소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결국 이것을 조사해 가다 보면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무책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이것을 백일하에 점검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행히 민선6기 취임하고 나서 송강호 의원과 제가 정말 깊은 결단을 같이 하고 송강호 의원은 여권을 총동원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야권의 지도부를 총동원해서 이제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면 자칫 한강 수계를 오염하거나 최소한 청정 지역 제천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데 작년에 송강호 의원과 합의를 하고 합의라기보다는 협의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현장까지 환경부 장관, 환경부 차관, 현역 국회의원, 최고위원 다 여야 간의 중앙정치인들을 불러내렸고 그 당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또 대통령의 관심까지도 국민 안전처를 만들 정도로 세월호 여파 이후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잘못과 문제를 파헤쳐서 누구에게 귀책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얘기로 간주하고 일단 이것이 오염시키고 있는가, 침출수가 빠져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데에 착안해서 어쨌든 15년 만에, 정확히 14년 만에 국비를 여기다가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김건희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시의회에서 예비적으로 조사 용역비 3억을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3억이라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나서서 국비로 이것을
조사를 해야만 앞으로 여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도 국가도 공동으로 같이 고민하는 단초가 된다라는 판단하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강호 의원께서도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또 그 나중에 최후적으로 확정하는 데는 이인영 의원께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이신데 아주 정말 노력을 하셔서 국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예산을 정부에서는 다 해줄 수 없다는 예산을 국회에서 끼워넣어서 국가 정책으로 이 문제를 점검하겠다라는 정책 의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사무는 당연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고 해당 지역의 책임자인 제천 씨가 함께 공동으로 이 영역을 시작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몸 상태가 암인지, 아니면 단순한 종기인지, 아니면 몸살인지 점검하고 종합 검진을 다 받아야만 처방이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시에서 경락을 받아라. 그래서 시 소유로 하면 국비를 50% 가까이 혹은 그 내외로 투입해서 같이 처리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50억을 들여서 수습할 수 있다면 국가에서 20, 30억 내주고 시에서 또 20, 30억 보태서 해결하기만 한다면 뭐에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수백억이 들 수도 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 종합 점검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고 그 시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국가 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용역을 진행해 준 환경청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뿐만 아니라 환경부 전체의 공수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역 결과 보고회의 근본적인 목표는 저 시기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 정책적인 입장을 이제와서 논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쭉 조사를 다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 건이 입안될 때부터 그 진행된 과정을 제가 날짜별로 그 당시에 담당 과장, 직원, 주무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했던 직원들, 그분들이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공개할 자료는 아닙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과거에 엄태영 시장 시절에 이거 절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냈습니다. 바깥에서 제가 들은 바와는 좀 달리 끊임없이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고 원주구청에서는 끊임없이 주민 반발로 급기야는 2003년도에는 주민 반발과 제천시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자진 취소까지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문제가 제천시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던 문제였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시정을 맡고 있었던 시 공직자들 모두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용량을 조정하고 또 이 산업단지에는 이러한 폐기물 매립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허가 자체를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신출수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오늘의 보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이것을 어떤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정확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가는 것이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왔던 시에서 마치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적용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것을 이 자리로서 참 다행스럽게 밝혀드리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변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같이 논의한 원주지방환경청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저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생긴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큰 피해로까지 연결되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우선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사안은 또 용역비협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침출수가 작은 양이나마 새어나오고 있고 또 이미 우리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찍도 막아낼 수 있었던 양까지도 새어나오고, 물론 작은 양입니다. 아직까지 뭐 한강수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1년이면 작지만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거를 뒤늦게라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기회에 이걸 확실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정부와 제천시가 공동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야만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 자리가 오늘 마련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동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환경부장 그리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제천 지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같이 해소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시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똑같은 입장으로 함께 연대하면서 수습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귀한 자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액수도 작고 급한 시간 내에 용역과제를 수행하느라 수고해 주신 지호우린 씨를 그리고 지호스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심성의껏 이 설명과 논의를 잘 이어가서 의미 있는 그런 보고회와 또 대책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정도로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역 추진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미학과장 김동학입니다.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주 에너지링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지역 지하수 정밀 조사를 통해 오염 범위의 예측 및 확산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매립장 안정화 및 사후발적 수입에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금전 용역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2월 17일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하수 정밀 조사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 연구 및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입찰 공고 후에 금년 4월 1일 본용역 기술평가위원회를 거쳐 2015년 4월 15일 2억 8,200만 원의 원주지방환경청과 주지구리 21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2일 착수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5월 14일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현장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을 모시고 용역 진행에 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9일 실질 조사 및 관측정 설치를 시작으로 6월 9일, 7월 28일, 10월 19일 3회에 걸쳐 지하수 주요 채취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고 물리 감사로는 전기 비저항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9일 1차 중간 보고를 가졌으며 2015년 9월 24일에는 2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 2015년 11월 30일 최종 보고회 겸 자문위원회를 거쳐 용역이 완료되어 금일 시민 여러분께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지오그린 21 김정우 본부장님의 용역 결과 주요 내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기회를 돕기 위해 영상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오그린 21의 김정우입니다. 왕암동 매립장 정밀조사와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회사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서 벤처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하수 관련, 토양 관련 전문 회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지하수 관련 환경, 토양, 석박사로 이루어진 우수한 연구진으로 해서 많은 수행 실적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거는 연구 계획하고요, 기초조사, 정밀조사 결과 말씀드리고 결과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안정화를 할 것인지, 확산 방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구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사를 통해서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 물질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본 과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주요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청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인근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 매립장 운영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했고요. 과거에 일단 저희가 매립장 이 주변에 어떤 예전에 양식장과 축사도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지역에 지금 RV2가 하천수가 흘러나오는 이쪽 지역에 이중벽관이 설치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용도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운영 담당자 확인 결과 당시 매립장 운영하실 때 서쪽 차수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서쪽 차수벽 이쪽입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홍유나 이쪽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유출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몇 개 주요 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하고 확인한 결과 폐기물 발생하는 어떤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 이쪽 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류 지역에 기존 관정 4개의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먹는 물 분석을 했는 결과 모두 먹는 물 기준을 만족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추조사도 수행했고요. 강물 분석도 시행을 했습니다. 시추조사 결과 대략 3에서 2m에서 이제 안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하류로 내려갈수록 약 6에서 7m 정도 이렇게 안반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쪽 지역은 풍하층이나 풍암층이 얕게 분포하고 있고 지하수가 안반을 따라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 강물 분석 결과 철을 포함한 어떤 유색 강물의 어떤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 왜 분석을 했냐 하면 지하수에서 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이 철이 자연적으로 이 암석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층 단면을 갖다가 좀 입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지구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전기 비지형 탐사를 했는데요. 척선은 모두 3개 척선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첫 번째 척선은 이렇게 정면부로 해서 이렇게 사선을 했고요. 척선 2번은 이렇게 길게 서쪽 척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척선은 가장 많이 서쪽 많이 유출될 거라고 우려가 되었던 그쪽 지역에서 했습니다. 일단 척선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지진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면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척선 2번에서 이렇게 3개의 지점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보시면 전체 매립장은 단면을 보시면 대략 한 20m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모두 20m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간 지점이 20m 한 개의 지점인 거죠. 더 이상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더 고심도 50m까지 다시 한번 여기 척벽에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했는 결과 크게 오염이 20m 이후로부터는 크게 많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9개의 관측정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체 20개 지점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와 여러 가지 수리 지질 현장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다양한 저희가 분석 항목도 이제 49개 항목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동영원소 분석뿐만 아니라 순간 수위 변화 시험, 장기 수위 관측, 단계 양수 시험, 유양 유적 시험, 그리고 침출 수위 변화 시험까지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부터 이거 오염의 분포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염소이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매립장 정면부와 측벽부에서 이렇게 고농도가 이렇게 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RV2 지점, 하천 지점에서 이렇게 고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는 대략 56,00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RV2 지점에서는 대략 한 3,000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점에서는 그렇게 고농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연결성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연결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농도로 나오다가 점차 농도가 감소되는 어떤 그런 분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단절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전기전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도도도 이렇게 매립장 정면부를 중심으로 해서 고농도로 나타나지만 하류 지역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다른 항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는 아주 저농도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매립장 주변 직하류 부분에서만 이렇게 고농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염 분포도가 이렇게 매립장 인근에서만 이렇게 나타나고요. 하류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BOD나 COD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CL을 이전 처음에 보셨던 CL 농도 분포 같은 경우는 하류 지역에 여기 하류 지역에서 약간의 어떤 농도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하류까지 흘러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RV2 지점까지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BOD, COD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과학적으로 하류 RV2 지점에서 나왔던 염소가 과연 이것이 매립장의 어떤 기원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동용원소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외국 캐나다에 이제 분석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OH4번 NH2 침출수와 매립장 바로 인접한 조사 지점에서는 동위원소 비율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RV2 지점이나 다른 지점들은 다른 어떤 조성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천수나 어떤 하류에 나타났던 RV2 지점의 염소는 다른 기원의 염소라는 걸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저희가 기원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수질 유형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립장 바로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질 유형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능력은 이쯤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쪽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하류 지역, RV2로 형성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형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천 이쪽 지역에서는 지하수국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강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어떤 다른 물질들이 이제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질 유형이 자꾸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이 매립장은 이렇게 고정되는 반면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이쪽 지역은 어떤 바로 직접적으로 매립장하고 연결성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리지질 특성 조사를 했는데요. 지하수의 분포는 대략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상류가 되고 하류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이 얼마나 빨리 흘러갈 수 있는 능력은 대략 저희가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cm/s 나왔습니다. 요거는 1년에 0.3m 정도 가는 하루에 0.3m 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 수위 측정 결과 했는데요. 저희가 요게 이 라인이 OH4번입니다. 이게 침출수 매립장 내부의 수위 변화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변의 수위 변화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변화 없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단 이렇게 비가 이렇게 강우가 왔을 때 약간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우가 오면 어떤 비가 내리게 되면 침출수가 그 내부로 이제 유입될 수도 있다는 수도 있고요. 그때와 동시에 이렇게 지하수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NH 6번, 7번 관측정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NH 4번, 5번 관측정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요 관측정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시력 채취를 하고 나서 양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상승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복되는 데까지 대략 한 3, 4일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말은 이쪽 지역에 지하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지하수가 많다면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뽑고 나면 바로 수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물이 많다면. 근데 이쪽 지역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3, 4일 정도 소요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뭐 물이 많지 않다는 거는 또 이렇게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저희가 또 단계 양수 시험을 했습니다. 단계 양수 시험을 했던 목적은 향후에 이쪽에 확산 방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수를 할 수 있는가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4단계까지 이제 양수 시험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한 16톤 정도 하루에 이쪽 지역에 양수를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양수 시험을 하는 동안에 어떤 전기 전도도의 어떤 이렇게 변화를 빨간색이 전기 전도도의 변화입니다. 이걸 측정했는 결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이쪽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오염물질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포인트에 오염물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다시 감소하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계속 오염물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립장 내부에서 침출수 배제점과 지하수 배제점과 침출수 저류조에 대해서 일단 침출수를 갖다가 해수를 했습니다. 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위 변화를 체크를 했는데요. 지하수 배제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수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하수 배제정이 바로 직접적으로 주변 지하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지하수 배제정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손실이 돼서 이렇게 지하수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침수수 저류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수를 하고 나서 일정하게 이제 수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저류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설이 아직 안전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하천 퇴적물 분석 결과도 저희가 앞에 철이나 그 망간이 나왔던 지하수 나온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천 퇴적물도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 철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과 망간이 높은 농도값을 보이는 것은 인위적인 영향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영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양 유속 분석 결과 유속은 대략 2.710에 마이너스 4성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관로 조사를 했는데 이건 저희가 했던 것이 아니라 제천시청에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이제 참관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알프트에서 과연 이것이 나오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중벽관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이중벽관이 어디까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었죠. 지금 이쪽 지역에는 크게 총 3개의 관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가, 하나는 우수 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벽관이 이제 2개가 있었는데 이중벽관은 이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중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이제 포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관로 CCTV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콘크리트관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매설되어 있고 이중벽관은 여기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21m에서 그 관로가 이제 종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저희가 관측 지점이 NH3나 관측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농도가 CL이 그 고농도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대략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 농도로 이제 RV2에서 낮은 농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상상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매립장에서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었던 거고 여기서 예전에 어떤 뭔가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이렇게 이중벽관을 따라서 하천수로 유입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침출수가 어떻게 흘러나가는 경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매립장 구조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 단면을 이제 파악을 했는 결과 AA 단면도 이렇게 중단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하수 수집 관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 관로는 쭉 이렇게 하나의 집수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집수정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형사진 건데요. 지하수 매립장을 갖다가 이제 포설 당시에 조성 당시에 어떤 사진을 입수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부직포를 이제 포설을 합니다. 그 위에다가 벤토나이트나 HDP를 갖다가 포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 유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째졌다면 이렇게 흘러나가서 이게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어떤 조건은 아주 작다고 봅니다. 이 흘러나갔던 어떤 침출수들은 바로 이렇게 그 부직포로 매설되어 있는 그 사면을 따라서 쭉 흘러가서 결국은 지하수 집수 관로를 따라서 모이고 결국은 지하수 집수정으로 이제 모여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면부에 위치한 그쪽 지하수 집수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흘러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위도 이쪽에서 바로 어떤 양수를 회복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거는 지하수 주변 지하수하고 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합 결과는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다 그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염소이온이나 아모니아성 질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침출수 영향 범위는 매립장 주변 일부 지역까지 오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 분석, 동의 분석 결과, 종합 검토한 결과 하천으로 침출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하수 배재정과 집수관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책을 해야 되는가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확산 방지를 먼저 이제 하기 위해서 차수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시트 파일 공법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CIP 공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CIP 공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적 억제를 위해서 이제 양수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 마드프로라는 그 프로그램, 지하수 모델링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오염 확산의 어떤 그 모델링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55m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오염 범위고요. 앞으로 6년 후에 대략 168m까지 이렇게 확산이 될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산되는 걸 갖다가 이제 방지를 하는 것이 급선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4가지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차수벽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양수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차수벽과 양수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결론은 일단 차수벽 단일 시공으로 하면 불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차수벽을 하면 오염물질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차단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차수벽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 단일 시공은 이제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수벽과 양수를 갖다가 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공 양수만 하면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양수를 통해서 매립장 내부에 있는 침출수가 오히려 또 확산을 갖다가 가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수만 하는 것도 이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차수벽을 이렇게 측면부와 전면부에 설치를 해놓고 그 꼭지점에서 이렇게 양수정을 설치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30톤으로 양수를 하면 이렇게 오염물질이 제거와 동시에 이제 확산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거는 크게 이제 3단계를 구분을 했는데요. 1, 2단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우선인가 하는 거는 뭐 예산이나 앞으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저예산과 어떤 고효율을 위해서는 확산 방지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침투수 처리, 그 다음에 침투수를 내부에 있는 침투수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또 안정적인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사후 관리로 3단계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침투수, 확산 방지는 앞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차수벽과 양수를 하는 것이고요. 침투수 제거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매립장 내부에 있는 수직 배제정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시설이 활용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이 수직 배제정을 갖다가 가능하면 뭐 활용하고 안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재착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종 이제 위에 이제 복토를 해서 매립장의 안정화를 이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후 관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침수수 관리나 수질 조사, 그 가스 측정, 그 구조물 안정, 그다음에 토양 조사,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로 이렇게 30년간 이렇게 조사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예, 종합관련은 앞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예, 결론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용역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과 관련된 내용은 지역의 네, 앞에 그 스크린 내려주세요. 다시요.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본 시민보고에는 매립장 주변 지역 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이니만큼 주된 질문의 초점은 용역 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궁금증 등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한 분씩 손을 들고 직원으로부터 마이크를 전달받은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걸 제가 모아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그 차수벽을 이제 설치하고 양수정을 설치하는 것을 병행하는 게 좋다 이제 좋은 의견 내셨어요. 그 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차수벽 설치하는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차수벽 설치하는 데 보면 그 차수벽이 지금 그 매립장으로부터 그 대략 떨어진 거리가 뭐 추산이지만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향후에 이제 설계 파트 그 설계에 관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그 대충 예측을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고. 저는 지금 이 그림은 한 5m에서 10m 정도.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거죠. 그 다시 얘기하면 차수벽을 쓰려면 그 밑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발파를 하거나 뭐 그라이딩을 하거나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고 들어갈 때 매립장의 안반을 흔들 용의가 있다, 걱정이 있다.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시민들의 질문. 근데 왜 그걸 뭐 설계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질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지질 조사를 했을 때에 저걸 만약에 차수벽을 대안에 하나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밑에 안반층이 옆에 있는 안반층하고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는가 없는가, 요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예, 지금 저희가 안반 시추 조사를 했는 결과 상당히 프레시합니다. 신선한 단단합니다. 균열, 크랙처 단열대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신선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알파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발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착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일반 관측정 말고 그것이 착정하는 걸로. 네네네. 차수벽
네. 결국 이제 발파, 뭐 무진동 발파를 하든 어쨌든 발파를 하진 않고 그냥 뭐 저기 차수벽처럼 구멍 차수벽 자체를 그냥 구멍 뚫어서 하겠다. 예. 알았어요. 뭐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시민들이 그 기준에 대한 걱정을 좀 하죠. 그러니까 밑에 안반이 단단할수록 뚫는 것도 힘들 테니까 잘 그나마 안정화되어 가려고 하는 것도 흔들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얘기해요. 다른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폐기물 처리이 바로 주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동만입니다. 먼저 조사 결과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회자가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그 이상 외에는 질문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를 저희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에 대한 외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용역 결과 보고니까 용역 결과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지. 네, 다른 궁금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저는 거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그 폐기물 처리에서 열릴 때 제천시 수도 사회처에서 저희 그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확인이 돼서 그 하수도 하는 저희들이 그 물을 쓰라고 이렇게 시설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폐기물 처리이 붕괴가 되니까 지금 그 드림에너지인가 거기서 저기 뭐야 책임을 안 지니까 수도도 떠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 부의원님께서 앞으로 폐기물 처리하고 주민들, 그 농사짓는 분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요건용수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용수 아니죠? 예, 그거는 저희가 선생님 그 토지 소매지를 한번 현황 위치도 파악해보고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볼 테고요. 저희 오늘 지금 용역 결과에서 나와 있듯이 오염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 오염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나 제천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책에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이자 어려움이 일단 아직까지는 그 에너지 드림이 윤저복이라고 하는 개인 소유의 그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다 보니까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비가 오면 뭐 빗물 제거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소유물에 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음 주가 되겠죠. 12월 28일 날 매립장에 대한 경매가 다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개시돼서 소유권 확보가 제일 처음에 관건이고요. 소유권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 예산이나 저희 지방비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왜 대기 조사는 없습니까? 네. 예, 제천 시민 강충입니다. 지질 조사는 다 있는데 대기 조사는 하나도 없네요. 예, 저희 조사 범위에는 대기 조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었던 거는 지하수고 치초수로 따른 지하수 하천 물 쪽이었으니까요. 토양하고 대기는 저희가 조사 범위에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용원입니다. 지금 이 옆에 구멍을 이제 관정을 뚫고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뒤로도 뚫으셨는지 그걸 한번 볼까요? 저 측면으로 살짝 뒤로. 네, 그 상류에도 상류하고 산 있는 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저희가 착정을 했고요. 그 뒤로. 길면 뒤로 글로.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는 산지라서 저희가 접근이 불가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전에 모임을 해서 왕한다던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니까 그 산 유유의 식당 유유제약 뒤에
관정이 하나 있는데 왕암동 77번지. 그게 그전에는 그 관정에서 우리가 그 공장 되기 전에는 일을 하면서 가을에 별 빌 때 물도 같이 받아먹고 그러던 손을 못 씻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지금 현재 예, 현재. 예. 그게 왕암 77번지예요. 그리고 이제 사후 농사 짓는 분들을 이렇게 떼일 식으로만 이제 물론 이게 더 시급합니다만 주위에서 농사 짓는 분들 앞치를 맞추면서 그 아주 손에 냄새나는 물을 다 농사 짓는 분들을 어떤 사후 대책을 또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그 지금 관정 위치가 대략 어딘지 왕암동 77번지. 이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곳이 이쪽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매립장 항공산 아, 예. 그게 조그만 산 예. 두등간 넘어라. 한 두등간 넘어라.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이쪽 지역인 것 같고요. 예. 우유제야 얘도 한 등간 더 넘어야죠. 산쪽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하수 흐름 방향은 지금 이 계곡을 따라서 지금 예전에 노인인데 지금은 밭을 쓰고 있는데 거가 77번이라고 뭐 찍어가지고 다시 그 관정을 오늘은 그 자제분이 직장을 나갔대 그 관정을 찍어가지고 내일은 그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지만 지하수를 곳에 나립하니까 한번 퍼보시면 그 물 내는 이제 그 문사용 관정을 하는데 예전에 그물을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물로 가을이면 배를 들어가서 나무를 빌 때는 물을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손을 못 씻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전이라는 건 이거 매립장 생기기 전에 그랬었는데 생기고 난 이후에 아니 5분년에 그랬대 냄새가. 네. 한 괜찮았는데. 근데 그게 저 산 쪽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 쪽이고 산쪽 돌아다니고. 지하수 흐름 방향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쪽 이 매립장에서 이 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이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근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지하수라는 게 사람 빗질과 같아서 땅에 물리는 일로도 흐르고 일로도 흐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한 방향으로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단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오늘 뭐 지하수가 그게 옛날에 물을 먹던 지하수인데 농기님 말씀인데 진실성이 있다고 보고 예전에는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기도 했는데 매립장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서도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소금을 싣고 어려운 정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안으로 지금 저기 관정에 무슨 뭐 모형이 안 됐다고 했었잖아요. 하천 있는 쪽으로. 네. 저는 거기 다 하우스 있는데 그 관정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먹는 물 분석을 했습니다. 60몇 개, 68개 항목을 분석을 했는데 모두 돼요? 예. 먹어도 된다고? 아 근데 기존 이용 하천이 아니고요. 이용 관정이요. 네, 그 이용 관정. 예. 그 관정에서 막 청태 같은 게 올라오고 지저분하게 나와가지고 먹어도 일단은 저희가 조사했던 지점은 이쪽 이 그림에 잘렸는데요. 요 아래쪽에 4개. 하우스 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예, 일단 책임지고 먹어도 되는데 먹고 달라는 책임지라고. 저희가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는 아니고요. 음용수를 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고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용수는 무엇을 뜻하시는 말씀을 해요? 먹는 물. 옛날에 저 식용으로 쓰던 지하수 파는 거. 예, 그걸 먹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 먹고는 냄새가 나고요. 그 지하수 먹는 예. 건데 못 먹겠대. 예. 이게 학술적으로 되는지 몰라도 우리 실질 피부로 느끼는 우리한테는 그걸 못 먹는다. 그리고 그 지금 그 화천 거 있는데 그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한해 벼를 심었는데 다 죽어버리게. 벼를 심었는데 한 4년 됐습니다. 4년 넘으면. 예. 그거 하나 좀 여쭤보시죠. 우리 분들 많이 오셨죠. 저기 그 지금 말씀하신 지금 하수도하고 예. 그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 하수도 왜 하천 지금 말씀하신 데하고 그 매립장하고 사이 부분에 옛날에 거기 양호장 있었습니까? 아 있었어요? 아, 그 있었고 아 예, 매기장, 매기 양호장 있었다.
그다음에 축사도 좀 있었습니까? 본사. 아, 그 하여튼 그 어간에 지금 제가 꼭 어디 위치라고 했었는데 이게 조사 과정에서 양어장은 가깝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어간에 축사가 있었다 본사로 있었군요. 그리고 그거 갖다 이제 여기 그 나중에 이 공단을 만들면서 다 이제 매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매립한 것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게 조사 결과에 나오는 건데 그 염소 CL이라고 하는데 그 염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양어장을 그 정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뿌리는 그 약이 고농축으로 이제 계속 스며 있다가 그게 지금 살살 새어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취지는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용역은 이제 그 아래 흐르는 물과 매립장에서 새어나온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뭐 피해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매립장은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새어나오는 것이 그 개천까지 연결해서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뭐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건 맞지만 매립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오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우선 빨리 그럼 이거라도 빨리 막아내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이 매립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선 확인된 것만 우선 시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서 이제 오염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문제니까요. 우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기 양어장과 축사가 있다는 게 맞으니까 제가 우선 이해가 빨리 됐어요. 저도. 예. 그래서 그 돼지 하여튼 그래서 부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땅속에 다 묻히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왜 가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것들이 그 오염 물질이 집중화될 수가 있어요. 땅에 오래 묻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어요. 가포 내부 매립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우선 저는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저는 신동여성 김중남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후보로 봤을 때 사실 그 매립장에서 세워라 이렇게 뭐 조금 나와가지고 머리가 짧게 갔다 이러는데 그 냄새가 신도 이 끝에까지 나는데 이곳은 검사가 아니라 이거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오늘도 제가 올라가 봤는데 그 물이 굉장히 탁해요.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물이 저절로 오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확실히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뭐 CO2 뭐 지랄이 이거 아무 얘기를 못합니까 이거. 시각으로 말하지 그렇고 후각으로 냄새 맡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잡아줘야지. 그런 걸 안 잡아주고 뭐 엉뚱한 짓거리나 가지고 돈 사먹으라는 게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원인의 그 매립장에 어떤 흘러나와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이중벽과 관로 내부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걸 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와 이 밑에 하천에 흘러온 냄새가 동일한데 어떻게 틀리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팥죽 끓으면 팥 냄새 나지 그러면 거기 뭐가 납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대책을 그 농민들 또 대책도 세워줘야지.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말이에요. 다른 짓 그러면 맨날 이런 식으로 하고. 농민들은 무엇 하는 겁니까? 토지 가진 사람은 어떨까 이거? 환경청이 완전 잘못된 거 이거. 말에 신고를 해도 오지도 않으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으로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13번 PPT. 문항번호
예. 지금 이제 뭐 그동안 우리 이경규 시장님께서 이 해결하고 싶은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셨고 또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관정을 이렇게 20m, 50m 여러 군데 파서 조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조사하신 걸 보면은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다 유추해 보시는 것이 이거는 이 설계는 기초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저희 설계도로. 네,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고. 근데 이제 지금 확인된 게 지금 설계도를 보고 하시면 이건 안 되고요. 좀 아까 그 김중락 통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소세천은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그죠? 가서 지금 직접 많이 보셨겠지만 물고기 한 마리 안 살아요. 그런데 그 지금 설계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신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기초조사를. 기초조사가 잘못됐다고요? 그렇죠. 설계도가 설계대로 시공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설계도를 보고 유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5대 의원 그때도 시의원 한 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게 지금 저렇게 지금 경사면이 3대1 경사면으로 설계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차수막이 돼 있는데 0.9대 1입니다. 지금 확인된 게 설계도 자체가. 그러면 저런 차수막이나 이런 게 콘크리트 차수막 이런 게 제대로 설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압력을 넣었을 때 화강암 덩어리에다 이렇게 우퉁부퉁한데 차수막이 훼손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보면 차수막은 이상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금 하고 훼손되는 군데 조금 있다라는데 지금 100m, 200m 사방 돌아가면서 0.9대 1 경사도로 20m가 아니고 지금 여러 증언을 해봐도 최소한 40m 이상입니다. 지금 불법 시공한 게. 그 원주환경청에서 이거 확인 안 하고 인허가 내준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거 지금 결과는 그거 지금 묻혀 있다고 지금 그냥 20m 설계도라고 설계도대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차수막이 어딘가 많이 훼손이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뭐 차수벽을 갖다가 CIP 국법이나 뭐 이렇게 해서 20m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대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차수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이 해봤는데 지금 이게 20m 이상 가서 30m, 40m 이렇게 깊이 들어갔을 때는 그 어떤 차수막 설치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결국 용역을 하셨는데 그 지하수 물론 오염 실태를 조사하신다 해서 관정을 파서 하셨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금. 설계대로 기존의 설계대로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용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뭐 다시 반복하지만 아니 눈으로 봐도 그렇고 소세천에 물고기커녕 지렁 실지렁이 한 마리 안 사는데 그리고 저기 수해가 나서 뭐 다시 웅덩이를 쳐서 이렇게 하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옐로우보이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걸 쓰겠습니다. 옐로우보이 현상이라고. 붉게 지금 다 스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가지고 해명이 안 되잖아요. 용역을 이렇게 줬을 때는 최소한 그런 거. 또 내과에 왜 물고기 한 마리 못 사느냐? 이런 것도 좀 속 시원하게 밝혀주셔야 농사 짓는 분들 마음 놓고 농사도 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앞으로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럼 다시 또 설계도들 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볼 겁니까? 저희가 그 당초 계획되어 있던 범위나 그 이상으로 사실 많은 조사나 그런 걸 다 했습니다. 그 사실 이 매립자 내부가 상당히 사람이 들어가기가 지금 위험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최대한까지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로서는 어떤 위험 안전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설계도 도면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거에 20m 정도 매립을 했다는 것이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저희가 정말 어디부터 시작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철 옐로보이 현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천에 노랗게 나오는 거는 아까 제가 강물 분석했을 때 원래 자연 집안에서 철 성분이 많았습니다. 이 철 성분이
안반 내에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은 이게 점차 녹아서 산화되는 거죠. 산소와 그 지표와 이제 맞닿으면서 그러면 이것이 산화되면서 노란색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옐로보이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옐로보이 현상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냄새가 나는 잠깐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옐로우 현상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50년, 60년 사신 우리 김동만 씨나 김중남 통장님 같으신 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다. 어릴 때 이거 하기 전에 매립장 하기 전에 그렇게 붉게 그 하천에 이렇게 오염되면서 그렇게 아주 붉게 물들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거기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고.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됐었어요. 근데 매립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붉게 지금 물들고 계속 그렇게 하천을 흐르면서 시커멓게 또 변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거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떻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조사 결과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그냥 임시방편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누구 말 때나 구렁이 담궈가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저는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근거,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드리고요. 예, 절대 어떤 제 주관적인 입장이나 그런 걸 배제를 했고요. 냄새가 나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일단 저는 그쪽 하류 지역이 오염이 안 됐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오염된 원인이 매립장 침투수에서 그까지 흘러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전에는 괜찮은데 왜 지금이 그러느냐? 사실은 인간이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그 안반에 있던 어떤 굴토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매립장 건설도 있겠지만 도로공사 뭐 여러 가지 건설공사를 이루어지면서 안반이 이제 노출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옐로보이 현상이 예전에는 안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이제 여기서 제가 너무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그 매립장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 이당천과 그 장평천 쪽으로 가면서 몇 번 물고기가 떼죽물 당했어요. 그럼 이건 매립장하고 그 오염된 뭔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물고기 떼죽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확인된 바는 있지만 그 원인은 그때 할 때는 저희가 조사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립장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예,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물고기가 죽을 그런 약품을 뿌렸다든가 아니면 뭐 오염물질을 지금 버렸다는 얘기가 되네, 그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알루트 하천수 그쪽에 모이는 그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중벽간 매설된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오염원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그 소세천에서만 지금 심각한 오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올라와서 합수물이 있는데 비당천하고 합수물이 있는 데서만 이제 오염 상태에서 이렇게 좀 희석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각한 그 소세천서부터 매립장까지의 사실 조사가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마무리로 하면서 말씀드리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건 설계도대로 기초를 유추해서 저렇게 결과하고 이렇게 내셨다는 건 대단한 잘못된 능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뭐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해결을 위해서 뭐 이거는 어느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야 제천 14만 시민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저는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 그러시다면 환경청에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수질 오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 보시고 가세요. 오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요 이렇게 얘기 듣고 그냥 가신다면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과장님 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로
질문 한 번만 더 바꿔서 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부의장님 질문. 예, 양승경입니다. 네, 오늘 용역 결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 계신 분들 그 답답함은 오늘 용역 결과에 대한 진단, 그 예방 이런 걸 듣기보다는 아까 질문하지 말라 하신 거에 굉장히 조금 부담감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해결점입니다. 지금 또 경매 중이라든지 지금 뭐 악취는 나고 있죠. 현상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은 제천시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침출선은 유입이 돼 있다 되고 또 최대 확산거리가 지금 주변 지역이 55m, 5년 후에는 168m. 그러면은 침출선은 유입이 되고 있고 제천시의 지하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답변을 지금 뭐 다른 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상처는 자꾸 썩고 있는데 주변을 아무리 만지고 진단하고 왜 그러냐고 지금 이런 건 조금 시간적인 낭비일 것 같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받아서 죄송하지만 모든 것은 영역 결과를 잘 접근을 해서 제천 시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걸 없애버려야지 이걸 놓고 계속적으로 어디가 유입이 되는지 뭘 몇 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가지고 해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파내가지고 그걸 공원화시키든가 다른 데로 옮겨주든가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진단해서 나중에 결과를 뭐를 받아내겠습니까? 지하수 오염되면요. 물이 오염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천 시민이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서울까지도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해요.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유도 없어요. 따지고 듣자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속시원한 대답으로 이 문제를 우리 또 시장님이 열정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천이 사는 거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환경청 홍해마을에 대한 김동진입니다. 우선 뭐 그 지역에서 그동안 피해 많이 보셨던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시장님도 그리고 그 과장님이야 여러 제천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용역은 저도 이 지역을 많이 와봤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부임을 해서 이게 오자마자 여기가 그 에어돔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자를 고발하고 행정조치하면서 이거 빨리 복구하라고도 계속 요구를 했었으나 그 사업자가 지금 뭐 계속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뭐 일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제천시나 저희 그 국가에서도 빨리 이거를 좀 안정화시키고 싶은데 일부 그 개인 사유지에 국가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염의 원인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원인자인 그 주식회사 에너지 드리는 사장의 경우는 자기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그 아까 소세천의 오염이 매립장에 의해서 많은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관님이나 아니면 다른 송광호 의원님이나 다 모시고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늘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분명히 매립장에서 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담천의 물고기가 죽였는지 이런 명확한 원인을 저희는 파악을 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든 이걸 복구를 해 나가는 게 저희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여기 계신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직원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매립장을 설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결과에서 보셨듯이 그 하천하고 지금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관계가 없고, 물론 하천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도 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조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와 별개로 하천의 경우도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하천은 같이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사업들은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립장의 복구 사업, 그다음 뭐 하천의 경우는 뭐 하천 뭐 정화 사업이라든 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별개를 해서 빨리 이거를 안정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물론 시장님하고 또 저희 여태까지 고생해주신 제천시 김동욱 사장님이야 직원 여러분들의 모든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 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매립장이 외부에 오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도 빨리 시장님하고 저희하고도 오늘 박스 방지 방안이나 뭐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방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바로 용역 결과를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복구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희가 용역한 내용, 그리고 용역사에서 한 내용,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용역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도 제천시와 협의해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꽃님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용역 보고서, 오늘이 최종 보고인데요. 용역 보고서가 없습니다. 납품 받으셨는지요? 예, 납품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자료로 우리 오신 분들한테 배포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수질 오염에 대해서 68개 항목을 검사를 하셨다는데 보고서가 없으니까 저희가 제대로 했나, 무슨 항목인지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 보고서 납품 받으셨으면요, 시청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3억 원의 우리 국비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기초조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검사들을 했는데 PPT 자료 한 10분에 관련돼 갖고 설명을 했을 때 누가 과연 그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인지 전문가분도 판단을 못합니다. 책자를 보고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지금 못 봤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예, 우리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시민분들의 좀 의견을 다각적으로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보고서는 지금 그 초안 단계까지 만들었고요. 저희가 책자를 제본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배포를 못해드렸던 거였고요. 일단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진지한 의견도 많으셨고, 또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용역사나 문주지방 환경청 또 시에 있는 분들 또 질타하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잘 수렴했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여기는 이제 용역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제 학술적으로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2번 듣는 건데 일부 중에서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원래 이제 이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제 대책까지 마련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게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일단은 그동안 정부나 그동안 과거의 시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입장에서 누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믿어왔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이것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과거에 뭐 잘했는지 잘못했다 이런 얘기 좀 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를 해결해가는 게 중요하지 과거 얘기를 잘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부터는 저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작은지 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 4년 동안 그동안 4년 동안 한 50여 미터가 흘러나왔고 이대로 놔두면 또 앞으로 4, 5년간 한 100m 이상이 또 흘러나간다. 그 양과 속도와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 용역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자꾸 점검하려고 하다 보면 그건 이제 점검하는 대로 별도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째, 제천시에는 이와 같이 개인 회사가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폐기물 매립장을 하고 그걸 끝까지 안정화시키지 않고 먹튀하는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장이 10번이 바뀌어요. 정상적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환경사업 하는 것이 민간 사업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반증을 저는 물론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앞으로 제천에는 이런 환경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거는 허용하기 어렵다라는 하나의 과제를 우리가 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질의가 들어와요. 최소한 저한테까지는 안 오지만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다 답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해결 안 돼. 이거 해결 안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다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합의하는 게 중요해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새어 나온다. 여기 회사에서 맞죠? 새어 나온다. 이제부터 그동안에는 안 새어 나오길 바랬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저 희망이었었어요. 이제부터는 새어 나온다. 그동안 4년 동안 이미 새어 나왔다. 단 여기 조사 결과로는 한 50여 메타 아직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나온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조사 결과를 우리 신뢰하고 일단 저는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아까 저는 박순동 전 의원께서 저는 사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건 용역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왕 공개적으로 얘기 나왔으니까 0.9m 그 경사각도 얘기하신 거죠. 경사각도. 그 경사각도를 잘못했다라고 지금 지난번 5대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데 준공이 어떻게 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하고 경사각도가 다른데 어떻게 준공이 났다는 거죠? 그게 의문점입니다. 그때 의원님 있을 때면서. 아니 저는 그때였고. 5대 때. 네, 행정사무도 했고. 했는데 그것이 그럼 준공이 난 것 자체도 잘못된 거네요. 그거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왜 이거를 지금 박수동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제가 뭐 답변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거를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 준공이 왜 났을까? 지금 만약에 지금 그 환경청 과장님 김동훈 과장님도 이것을 한번 추적해봐 주세요. 저도 추적을 할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용역회사에서는 원래 설계 도면의 그 각도, 경사 각도에 의해서 몇 도입니까? 3대 1입니다. 네? 3%. 그럼 바닥은 3%의 경사 각도는 굉장히 경사가 적절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는 0.9%. 0.9대 1. 0.9대 1. 그럼 거의 뭐 경사가 없다시피 한 거죠. 수직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맞춰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원래 설계도에 맞춰서 이제 주변 주정에 대한 그 지하수 흐름도라든지 전반적인 것들 가늠한 것이니까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좀 반드시 점검을 하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토목공사를 했던 분도 제가 누군지 좀 확인했어요. 그분을 제가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 실명은 제가 지금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지역에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반드시 이 당시 토목공사를 직접 총괄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설계 도면과 실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용역 결과를 보시고서 제가 이제 시장으로서 두 번 제가 원주지방 환경청에 가서도 오늘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 요거는 일단 아까 과장님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립장에 대한 해결 방안은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결해 가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3억이라는 국비를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과 절차와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나타난 것이 국가가 지정한 국가 용역에 의해서 확인된 이상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될 것도 바로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다 하니까 시와 도와 국가가 공통으로 이런 연구에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폐기물 매립장과는 직접 상관관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세하천, 그 하천의 오염에 대한 부분 그것은 별도 과제로 해서 우리 원주지방 환경청하고 시하고 다시 전 점검을 해서 그 문제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지역으로 보면 제1산업단지를 만들고 지역 전체의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그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요학적인 차원에서 생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생긴 이상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 분리해서 아까 과장님 좋은 제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분리해서 같이 좀 해결 방안을 찾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저도 부패나 관련 부처에 그렇게 제가 보고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시미 옆에서 목표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관정 산 쪽에 있었다는 관정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는 하우스 근처에 있는 관정 그리고 과거에는 식수를 썼었던 지하수 관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별도로 시에서 별도로 한번 점검을 좀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에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하고 위치만 정확히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험 성적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산 위에 있는 저 관정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관정은 과거에 이거 있기 전에는 농사 지러 왔다가 물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생기고 나서도 괜찮다가 요 최근에 와서 굉장히 악화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용역에서 빠뜨려진 부분은 그렇게 점검. 네, 뭐 용역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서비스 한번 하자 이거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이거에 대한 대안은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여기 아까 용역사에서 제안하신 이걸 갖다가 벽을 쌓을 거냐, 뚫을 거냐, 그다음 우물처럼 파가지고 고에서 빼낼 거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려면 밤새야 돼요. 이거에는 여기에는 침출수의 총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철에 있는 시설로는 현재 있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속에 있는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랍니다. 제천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양승영 의원님처럼 기분 좋게 말씀하셨지만 다 퍼서 옮기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농사만 얘기하면 800억 이상 든다 이렇게 막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분 좋은 말씀이시고요. 800억만 만들어주시면 당장 퍼서 옮기도록 그렇게 할 정도의 그 기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침출수 해소라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문제는 시와 또 국가가 또 원주지방환경청이 같이 대책을 세우는 걸로 좀 맡겨주시고 일단 용역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많은 민원인들이 그동안 여기 시의회 누가 구속돼서 어떻다 하는 논란들 때문에 과거에 마치 제천시에서 시청에서
이걸 어떤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변경 승인을 하거나 승고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매립장도 높이고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처럼 오해가 있었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다 반대하고 그리고 그 반대에 의해서 사업 취소까지 됐었던 사업을 취소 수습 사업자가 그랬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의회 차원에 있었던 분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그 시장님들, 뭐 전에 있었던 시장님들의 시절에 있었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이걸 지켜보겠다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김동주 과장님도 과거에 생겼던 일을 가지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지금 참여하셨는데 오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해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시고 원주지방 환경청의 과장님과 팀장님께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부담이 굉장히 가는 박수입니다. 이거 좀 가벼운 박수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사회보는 팀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경매가 이제 진행 절차를 밟고 있어서 그리고 그분은 이제 또 재판을 또 받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당초에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안 벌는지 모르지만 했던 그 사업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게 이상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따른 법률적인 그런 그 문제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사하는 시와 우리 정부에 맡겨주시고 그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의견 있으신 말씀하시고 아니면 이 정도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말씀 이기색이며 우리 시 현안 과제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바닥을 밟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서 최선의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앙분 매립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민들께 본청이나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리고